도지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상황,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맞물려 벌어지는 이슈들은 전부 자초한 정치적 타격이라고 봅니다. 네, 그 결과로 유럽의 수요가 20%, 미국의 수요가 10% 줄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 이 수치도 보수적인 추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중국 시장에서도 점점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국 관련 테슬라 실적 전망을 새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의 성장률 전망은 크게 깎였어요. 사실상 엄청난 손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세예요. 관세는 확실한 역풍이고 좋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가 모든 부품을 미국에서 조달해 미국에서만 생산한다는 얘기는 그냥 동화 같은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테슬라와 머스크에게는 지금이 진실의 순간입니다. 왜냐면 CEO로서 3%만 일하고 나머지 97%를 도지 같은 이슈에 쏟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태도는 테슬라라는 브랜드를 정치적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미지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머스크가 뭘 할 수 있을지보다는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고민하게 될 질문은 이 회사가 아예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일 겁니다. 제 말은 앞으로 4에서 6주 안에 머스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도지에서 물러나야 해요. 그리고 이젠 진짜로 테슬라 CEO로 돌아와야 하죠. 머스크는 여전히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직함이 중요하진 않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브랜드에 입힌 피해를 더 이상 키우지 않고 수습할 수 있죠. 아직은 피해가 심하지 않아 수습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책임은 머스크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우리는 테슬라가 별로인 차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CEO인 머스크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파시스트야. 당신은 나치야. 이런 식으로요. 이런 낙인은 하룻밤 사이에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나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엔 이건 아예 지워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에요. 제가 계속 말한 게 바로 이건데 브랜드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겼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처럼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그 영구적인 손상은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유지하다가 하향 조정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는 테슬라가 엔비디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은 머스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제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테슬라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죠. 샤오미, BYD를 비롯해 중국 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가진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 기술들을 많이 직접 보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나 혁신적인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고 사실 이건 관세 같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더 넓은 이슈들로까지 확장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모든 걸 생산할 수 있다는 착각 말이죠. 전기차 분야만 봐도 지금 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건 단연 중국입니다. 맞아요. 그건 테슬라에게 엄청난 역풍처럼 보이죠.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BYD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지금 BYD는 유럽과 남미를 비롯해 전 세계 시장을 아주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지금은 원래 테슬라가 전 세계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해야 할 시기인데 말이죠. 그런데 머스크가 스스로 만든 정치적 논란과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이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이야말로 테슬라의 장기적인 미래가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순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30일, 60일, 90일 동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수익 대부분이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왔고 이건 작년 말 기준 숫자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 중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매출 비중이 크게 줄어든다면 그 손실을 다른 지역에서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중국은 테슬라에게 있어 심장과 폐처럼 핵심적인 시장입니다. 없어지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번 주말 동안도 이야기했지만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국산 제품 위주로 가고 있어요. 테슬라보다 BYD, 애플보다 화웨이를 선택하고 있죠. 이건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면으로 타격을 받게 될 기업은 테슬라와 애플이 될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자면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전기차를 사려는 소비자라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 테슬라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마땅한 대안,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테슬라처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죠? 혹은 테슬라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도 없었잖아요. 가격이든 디자인이든 지금 상황에서 정말 답답한 건 바로 이 점이에요. 인텔 같은 회사였다면 그냥 지금 싸니까 살까 아니면 더 떨어질까 하는 수준의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엄청난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하고 있는 행동은 말하자면 스스로 만든 상처예요. 봉합이 필요한 그런 상처죠. 그런데 이제는 봉합 수준이 아니라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고요. 지금은 정말 결단의 순간이에요. 지금 한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머스크의 브랜드 이미지에 문제가 있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그걸 이유로 테슬라를 하향 조정한 거냐는 질문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지표들과 2분기로 넘어가는 인도량을 보면요. 그 문제는 원래는 5% 정도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이슈로 커졌죠. 또 저희는 머스크가 어느 시점에서는 선을 지키고 정치적 이슈에서 물러설 거라고 봤어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브랜드 손상의 영향을 3분기나 4분기에 반영해서 모델링 해보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브랜드 이미지 손상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분석해 본 결과인 겁니다.